네, 안녕하세요. 윈스하킴입니다. 오늘은 줌이 최근에 5.8.7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주관식 설문 기능과 시험 평가가 가능한 퀴즈 기능, 그리고 교육 종료 후에 교육 만족도 조사도 가능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네요. 최근에 메타버스로 인해서 게더타운이 각광받고 있기는 하지만 줌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기능들을 계속 개선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전해드리는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여전히 활용도 높은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식 설문 기능이 추가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4가지 정도 설문 형식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클릭하고 만들기, 그리고 웹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설문조사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기존의 단답식과 선다형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치, 순위 순서, 그리고 주관식 답변, 조금 더 내려보시면 빈칸 채우기가 새롭게 생겼고 또 평가 기준이라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단답형과 선다형은 잘 아시니까 이 일치 항목에 대한 질문은 좌측편 ABC에 일정한 내용을 넣어두고요. 여기에 일치하는 답변을 우측편에 1, 2, 3으로 넣어둬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넣고요. 이렇게 넣었다고 하고요. 답변 내용에다가 이렇게 넣고 보면 이제 ABC에 사과, 무, 홍길동 나오고요. 우측편에 여기에 각각의 옵션을 클릭을 해서 나오는 아까 3가지 과일, 채소, 사람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순위 순서는요, 행렬 순서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넣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는 질문을 넣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대안 탐색, 문제 인식, 문제 원인 파악, 대안 실행 이 4가지의 순서를 클릭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답변에서 간단한 답변인데요. 최대 문자 수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 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시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 답변, 좀 긴 답변이 되겠죠. 여기에도 최대 문자 수는 200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500까지 가능하고요. 리더십 왜 효과성이 있는지 기술하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넣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항목을 보면 내려서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요. 빈칸 채우기에 리더십은 해서 빈칸 채우기 1 두고 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자는 답변 1에 어떤 내용을 적게 되겠죠. 그 다음 평가 기준인데요. 이것은 어떤 그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에서 그 평가하도록 하는 것 있죠. 그런 질문들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점수 범위는 이제 1점부터 해서 10점까지 이 종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냥 끝점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점은 10점까지로 했다면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는 전혀 좋지 않다. 이걸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전혀 좋지 않다, 매우 좋다 라고 이제 설문 항목이 잡히게 되고 이것이 전송되면 응답자들은 1부터 10까지 자신의 리더십 수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업데이트된 내용은 시험평가가 가능한 퀴즈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역시 설문조사를 클릭하고 만들기를 눌러서 웹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아까와 동일한 항목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밑에
저장 바로 옆에 점 3개가 있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에 퀴즈로 만들기 옵션 있죠.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동시에 여기에 답변 설정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답변 설정이 여기 답변 설정에 클릭을 해서 올바른 답변을 A 같은 경우에는 사과니까 과일, B 같은 경우에는 무, 채소, 그 다음 홍길동, C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줍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순서도 답변 설정을 클릭해서 문제의식이 첫 번째고 문제 원인 파악이 두 번째며 문제 대안 탐색이 세 번째, 대안 실행이 네 번째로 해서 완료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 답변 사항에는 정답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넘어가고요. 5번에 리더십은 이렇게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 답변 설정 완료 해주시고, 아예 리더십 수준에 대해 자기 평가는 응답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저 장을 누르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문조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뜨죠. 그래서 퀴즈로 뜨게 됩니다. 네, 여기에 시작을 누르게 되면 네, 교육생들 화면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교육생들이 이제 응답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 것은 기존의 설문 기능과 동일하고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참가자가 다 응답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종료하고 결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결과 공유를 할 때 여기에 모두에게 정답 표시를 함께 동시에 체크를 해주면 참가자의 화면에 나타나는 공유 화면에서 각 항목별로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가 이렇게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줌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교육을 종료하고 난 뒤에 교육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설정에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내 계정에 설정을 누르고요. 회의 중 기본에서 이것은 앞선 설문조사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은 부분인데 여기 바로 밑에 회의 설문조사가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이 교육 만족도 서베이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설정을 마치고 회의로 가셔서 웹에서 회의 예약을 하셔야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회의 예약을 눌러서 회의명을 넣고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두 번째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설문조사 퀴즈 옆에 설문조사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새 설문조사 생성 클릭하시게 되면 설문조사 항목 작성할 때와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클릭해보면 설문조사 항목대와는 조금 좁혀진 항목 4가지만 나옵니다. 단답형, 선다형, 평가기준, 서술형 답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질문 추가하기 눌러서 이제 선다형, 복수응답형이 되겠죠. 넣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질문 추가하기 해서 이제 평가 기준으로서 아까는 10점 척도로 했는데요. 한 5점 척도로 바꿔보고요. 낮은 점수 범위는 1부터 해서 5점 척도로 해서 매우 좋다를 매우 만족으로 바꿔볼까요? 네, 매우 만족. 네, 매우 불만족. 네, 만약에 이게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도가 끝났고 추가하기로 해서 이제 이것은 서술형 답변을 해서요. 차후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이나 제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 문자 수 넉넉하게 500자까지 넣고 네, 이렇게 최대 50개 항목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교육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 내용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줌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 미리 보기 화면이 동일하게 뜨게 되고 교육생들은 여기에 작성을 한 뒤에 제출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교육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줌을 종료를 해보면 교육생의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교육생의 화면입니다. 화면이고 지금 이처럼
아까 교육 만족도 조사로 작성된 설문 항목이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적고요. 네, 제출을 합니다. 네, 제출이 완료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고, 그러면 호스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내 계정을 눌러서 보고서를 클릭을 하고요. 이 사용 보고서 탭에 회의를 클릭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설문조사 보고서 클릭을 하고 검색 기간을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민사중 강의에서 이제 생성된 내용들이 보이죠? 여기에 클릭,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엑셀이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이것을 파일 열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엑셀 파일 형태로. 보통 교육 만족도 익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일하게 넣었고요. 날짜와 시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만족도 평가, 그 다음 주관식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줌에서 2021년 하반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내용 4가지 정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갤러타운과 잘 보완해서 원하시는 멋진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